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 가는 스피커에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 A와 B가 발생할 때 어느 순간 공기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랍니다. 소리는 소밀파죠. 그렇죠? 밀도가 소한 곳과 밀도가 밀한 곳에 반복된 진동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타낸 것인데 A의 이웃한 공기 분자가 가장 밀집된 곳 사이의 거리가 L입니다. 자, 밀집된 곳과 그 다음 밀집된 곳 사이의 거리가 L이래요. 그러면은 A에서 이 L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파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의 소리가 발생하는 스피커 앞의 점 P에서 B입니다. A가 아니라 공기의 밀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요. 여기에서 소리가 소밀파가 발생돼서 나가는데 여기 첫 번째 바로 앞에 말고요. 여기 밀한 곳, 그 다음 밀한 곳, 요 거리가 L이래요. 그럼 이게 파장이란 얘기예요. A는. B는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요. 동일한 곳에서 밀한 곳이 생기고요. 여기도 동일한 곳에서 밀한 곳이 생겼는데 중간에 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중간에 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파장 동안 얘는 두 파장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요게 한 파장이니까. 되었죠? 그런데 B에 관한 소리가 발생하는 스피커 앞의 점 P에서 B, 여기가 P점이에요. 요 P에서 공기의 밀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그래프랍니다. 나분 그래프래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T0, 그 다음에 여기가 2T0, 여기가 3T0예요. 여기가 밀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소리는 종파이다. 맞았죠? 소밀파니까 종파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T0 동안 A가 진행한 거리는 L이다. A가 진행한 거리 ET0 동안 보세요. 이거는 지금 B번 그래프예요. B 그래프예요. B 그래프. 자, B 그래프 보세요. 한 파장이 되는 시간이 ET0예요. 그렇죠? 요게 ET0, 요게 한 파장인데 이 시간이 바로 ET0란 말이에요. 되겠죠? 그럼 ET0 동안 L은 얼마 가요? 2분의 L 가죠. A는 2분의 L 가죠. 되셨어요? 요게 한 파장인데 B에서는 그게 2T0고 그럼 또 가면은 4T0가 되잖아요. 그럼 4T0일 때 L이니까 됐습니까? 2T0일 때는 2분의 L이 되죠. 그런데 L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틀렸습니다. 디귿 B의 소리가 발생하는 스피커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B의 속력이 빨라진다. 소리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공기 중에서. 진동수 증가시키면 B의 속력이 빨라진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입니다. 그림 가는 같은 재질의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하여 굵은 줄을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시킬 때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매질에 고정된 점 P에서 Q까지 직선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 봅시다. 굵은 줄이 이렇게 있어요. 굵은 줄이 진동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굵은 줄이고요. 가는 줄은 점선으로 표기할게요. 자, 가는 줄이 이렇게 가요. 여기가 지금 매듭이에요. 매듭. 묶여져 있는 곳. 그런데 P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Q점이고요. Q점이고요. 하나 지나서 여기가 P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에서 Q까지 직선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직선거리예요. P하고 Q를 이어주는 직선거리. 직선거리가 제일 길 때는 바로 요때죠. 대각선일 때. 가장 짧을 때는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의 수평거리. 요게 가장 짧을 때죠. 그쵸? 가장 길 때는 요거. 지금 요 그림 상태. 가장 짧을 때는 요렇게 됐을 때예요. 요렇게 됐을 때. 이게 가장 짧을 때예요. 자, 그러면 거리를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대요. 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0.2.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 세크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게 0.1 0 여기가 1 여기가 2 거리는 미터. 자, 무슨 얘기예요? 요 상태가 1m고 요 상태가 2m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죠? 요 상태에서 다시 요 상태로 될 때까지 시간이 주기죠.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제일 길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제일 길지만 또 하나. 이게 골이 되고 여기가 마루가 되면 이것도 제일 길 때가 되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막대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제일 긴 상태인데 제일 짧은 상태 됐다가 다시 제일 긴 상태 됐다가 짧은 상태 됐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지만 1주기가 된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일 긴 상태가 2예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상태가 1. 요때죠. 그 다음 다시 길어졌죠. 이때는 어느 상태죠? PQ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란 말이에요. 0.2 때는. 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오려면요. 0.2의 2배가 되면 되죠. 따라서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0.4초가 돼요. 주기는 0.4예요. 0.2가 아니라. 되셨죠? 그럼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니까. 주기분의 1이니까 0.4분의 1 하면은 4분의 10 하니까는 2.5 나오네요. 주기는 2.5.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굵은 줄과 가는 줄 사이의 반사판은 무시하랍니다. 네, 원래 이거는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한 형태의 문제는 물리학 2에서 나오는 겁니다. 파동의 반사에서. 그거를 무시하랍니다. 물리학 2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무시하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0.1초인 순간 P와 Q의 운동 방향은 같다. 0.1초. 여기 있죠. 가장 짧을 때죠. 가장 짧을 때 이렇게 됐을 때죠. 그러면 P점은 내려가는 형태였고 Q점은 올라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운동 방향은 같다. 틀렸죠. 니은. 굵은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3분의 5 m/s냐. 파동의 전파 속력은. 자, 그럼 이거 파장을 구해야 되죠. 파장. 파장은요. 얼마죠? 파장은 얼마죠?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렇죠? 그럼 2분의 람다가 지금 여기서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란 말이에요. P와 Q를 연결한 거 요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보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간 시간이 주기. 그렇죠? 그럼 1주기 동안 진동한 횟수. 그게 바로 진동수죠. 그렇죠?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바로 파장이고 1회 진동 동안 간 거리가. 자, 그럼 1회 진동을 해보세요. 1회 진동하면은 요게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는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죠. 그쵸?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럼 1은 뭐예요? 이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가 1. 요거는 2. 제일 긴 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기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니까 요거는 하나, 둘, 반파장으로 따져야 되나요? 반파장으로 따지면은, 반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졌죠? 그러면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파장. 반파장이 세 개. 반파장이 세 개가 됐을 때가 지금 1m란 말이에요. 언제요? 수평으로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다시 얘기하면, P점이 이렇게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인데,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지금 1m예요. 1m. 1m는 요거, 요거 세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반파장짜리가 세 개가 있는 게 1m예요. 1m. 되셨죠? 그럼 2분의 1 람다가 3개가 있는 게 지금 1m란 말이에요. 따라서 람다는 얼마 나와요? 람다는 3분의 2m 나와요. 람다는 3분의 2m예요. 따라서 V는 T분의 람다죠. T가 얼마예요? 0.4. 0.4분의 3분의 2예요. 0.4 하면은 이거는 얼마 나오죠? 10분의 4 나오죠. 분의 3분의 2예요. 이거는 6분의 10이고요. 약분하면은 3분의 5 나옵니다. 3분의 5 m/s. 따라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가는 줄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5Hz이다. 가는 줄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요거 2.5.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줄을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횡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점 P는 매질 위의 한 점이랍니다. 점 P는 매질 위의 한 점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줄을 따라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게 점 P. 요게 P점이래요.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간대요. 이 순간부터 P의 변이와 속도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이 순간부터 P의 변이. 자, 파동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P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처음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그래프 찾아보세요. 기억 있죠? 기억.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는 그럼 기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변이와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단, 속도는 P가 위쪽 방향으로 운동할 때를 플러스로 한답니다. 자, 그럼 변이도 위쪽 방향이고 P가 또 이거 위쪽 방향으로 하니까 속도 플러스죠. 그렇죠? 속도 플러스였다가 위쪽으로 가면은 다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속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속도가 제일 크겠네요. 컸다가 위로 올라가서 제일 큰 값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0이 됐다가 P점이 여기 이렇게 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오면 P점이 위쪽이 되고 여기는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고. 그렇죠? 그러면 처음 0일 때, 여기일 때 속도가 제일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이 시간은 기억은 찾았어요. 그럼 속도 시간은요. P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요놈이 마루가 왔을 때는 속도가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네, 디귿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기억이고 속도 시간 그래프는 디귿으로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실선은 점선으로부터 1초가 지나는 순간 처음으로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이고 가 또는 나의 파동 중 하나의 주기는 4초랍니다. 가 또는 나의 파동 중 하나의 주기는 4초래요. 하나, 둘 중에 하나는 4초짜리래요. 자, 그러면 4번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점선에서 실선으로 됐다 그랬죠. 실선은 점선으로부터 1초가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실선은 여기가 2고 실선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2일 때 최대가 돼요. 최대가 됐다가 3일 때 0이 돼요. 그 다음에 4일 때 최소가 되고.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1초 만에 된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1초 만에. 1초 만에 그러면 얼마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루 갔으니까 4분의 1 람다 갔죠. 그쵸? 4분의 1 파장 가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한 파장 가는 데는 몇 초 걸려요? 4초 걸리죠. 그쵸? 자, x는 4예요. 이게 바로 주기예요. 주기 4초예요. 아, 그러면 찾았네요. 가가 바로 주기가 4초짜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으면 기억, 가에서 파동의 주기는 4초랍니다. 네, 맞았어요. 자, 나는 그러면 하나마나 4초가 아니에요. 해볼까요? 자,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선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가번과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 놈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1초 만에. 그런데 이 거리는 얼마예요? 이 거리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파장 갔어요? 4분의 3 람다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람다고.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총 4분의 3 람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4분의 3 람다가 1초 만에 왼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4분의 람다 3개가 1초 만에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람다일 때는 얼마 걸릴까요? x는 3분의 4초 걸려요. 이게 주기예요. 이게 나의 주기예요. 자, 되셨죠? 그럼 한 파장은요?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바로 4예요. 4. 여기가 4라고 그랬죠? 여기 0이고. 그러면 한 파장의 길이는 4예요. 람다는 4예요. 그러면 나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T분의 람다 아니에요. T가 3분의 4분의 람다가 4. 이거 하니까 얼마 나와요? 3 cm/s. 자,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점선의 순간으로부터 3분의 4초가 지나는 순간. 3분의 4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한 주기란 얘기예요. x 이퀄 2cm 지점의 변이는 0이다. x 이퀄 2cm. 여기죠, 여기. 점선의 순간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한 주기가 지난 거가 3분의 4초예요. 그럼 다시 이 상태죠. 그럼 변이는 0.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결파 투영 장치를 이용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의 깊이가 각각 H1, H2, H3로 일정한 영역 A, B, C를 만들고 직선 막대가 연결된 진동자의 진동수를 F로 해가지고 물결파를 발생시키렵니다. 진동수는 F예요. 평행광에 의해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모습을 관찰하렵니다. 그랬을 때 물의 깊이 H1, H2, H3에 따라서 그 간격이, 물결파의 간격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 5번에서 처음에, 자,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늘어요. 그 다음에 B 영역으로 가니까 B 영역에서는 간격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이 C 영역으로 가니까 C 영역에서는 더 넓어졌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넓어졌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H1하고 H2 비교해보면, 물의 깊이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자, 깊이가 밀도가 커지면 물결파는요, 밀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역학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밀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해요. 물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는 진동수는 똑같은데 간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예요. 물결파의 간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물결파의 깊이가 H1인 곳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H2인 곳이고, 여기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이 지금 H3인데, 파장의 간격이 제일 큰 거는 여기 H3가 제일 크고, 요 놈하고 비교해보면 요게 지금 H2에서의 간격이 H1보다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속도가 더 파장이 긴 거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왜요? 진동수는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깊이가 깊은 거고. 왜요? 밀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H1보다 H2가 물의 깊이가 더 깊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C에서의 진동수는 F보다 작다?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틀렸고요. 디귿 물결파가 B에서 C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물결파가 B에서 C로 간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자, 원래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대충 그려서 지금 문제의 그림하고 안 맞아요. 자,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법선부터 찾아야 돼요.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 법선을 그려요. 이렇게. 법선을 그리고 진행 방향. 법선을 그리고 이렇게 법선을 그려요. 이게 법선이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죠. 지금.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진행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요게 지금 파면이죠? 파면이니까 파면의 수직의 진행 방향을 그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퍼져요.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 요게 굴절각이에요. 누가 더 커요? 굴절각이 더 크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소리와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인데, 가보세요.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낮에는 더 높은 곳까지 들린답니다. 왜요? 아래쪽이 더운 공기니까 소리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서 위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휜단 말이에요. 아래쪽이 더운 공기니까. 그래서 높은 곳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보세요. 물속에 있는 동전을 관찰하여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이는 거, 이거 겉보기 깊이에 관련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은 빨라진다? 아니죠. 낮은 곳이, 바닥이 지금 뜨거우니까 낮은 곳이 소리의 속력이 빨라져서 위쪽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입니다. 이거 겉보기 깊이인데, 이게 물리학 원에서는 겉보기 깊이 개념이 안 다루어지죠. 다루어지나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동전이 여기 있는데 동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그 얘기는요. 여기에서 나가는 빛이요. 경계면에서 꺾여가지고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은요. 빛이 꺾이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이 빛이 마치 여기서 직진해 온 것처럼 보이니까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꺾였어요.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야 됩니다. 즉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야 되고요. 니은 맞았죠? 디귿, 나에서 물보다 굴절률이 큰 액체를 같은 양만큼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실제 동전과 떠 보이는 동전 사이의 간격은 작아진다? 굴절률이 커지면 각도가 더 많이 꺾이는 거니까, 차이가 크면 각도가 더 많이 꺾이는 거니까 간격은 벌어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그림 강한 안은 진동수가 20Hz인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 그 다음에 A에서 매질 C로 진행할 때 파면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에서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3cm래요. 즉 파장이 3cm라는 얘기죠. 자, 7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파면이에요. 파면을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3cm래요. 즉 파장이 3cm예요. 됐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법선을 그려요. 법선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그게 바로 입사각이죠. 파의 진행 방향은 바로 파면과 수직이고, 파면과 수직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요게 지금 입사각이에요. 됐죠? 요게 45도니까 요 각도가 45도가 나와요. 왜 그런지는 증명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가고 있대. 이렇게 꺾여서 가고 있는데 요 각도가 30도래요. 요 각도가 30도. 자, 그럼 이게 지금 굴절각이죠. 이게 각도가 30도면은 이렇게 진행했다는 얘기죠. 이게 파면이니까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파의 진행 방향을 그리면 이게 30도예요. 굴절각이 30도예요. 됐죠? 이게 A에서 B로 갈 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에서 C로 가요. 여기 A고 여기가 C인데 똑같이 A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파장 3cm. 자, 여기다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진행 방향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가 45도니까 입사각은 45도로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꺾이는 게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이고 여기가 55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행 방향은 직각대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55도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BC에서 파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데를 고르래요. B에서의 진동수는 10√2Hz이냐? 아니죠.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20Hz 그대로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B에서의 파장은 2분의 3√2cm냐? 자, A에서는 3cm죠. 그쵸? 그럼 B에서는 얼마일까? 해봅시다. N, A에서 B로 갈 때의 굴절률은 사인 입사각 45도, 굴절각은 사인 30도예요. 그렇죠? 그럼 파장을 하면은 입사 매질의 파장 람다 A, 람다 B인데 그 다음에 속도로 하면은 VA, VB 뭐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VA, VB고요. 자, 그런데 람다가 A가 람다가 얼마예요? 이게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나누기 사인 30도 하면은 뭐가 나오죠? 2분의 1. 그렇죠? 요게 3 나누기 람다 B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람다 B는 루트 2분의 뭐가 나오죠? 잠시만요. 루트 2분의 3 루트 2가 나오죠? 이거 넘어가니까요. 2분의 3 루트 2가 나와요. B의 파장은. 자,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네, 니은 맞았습니다. 자, C에서 전파 속력은 30 루트 2냐? C에서의 전파 속력을 찾아야죠. 30 루트 2냐? 30 루트 2cm/s 보다 크다 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제 B에서 전파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하면은 루트 2분의 2예요. 요게 뭐라고 같냐면은 요거죠, 요거. 그렇죠? 그런데 VA에서의 속력은요.
진동수 20, 파장 3이니까 60 나오죠? VA는 60이에요. 그럼 VB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VB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약분되니까 30 루트 2가 나와요. 30 루트 2예요. 따라서 보기 디귿, 보기 30 루트 2는 바로 VB의 속력이에요. 이거보다 C가 속력이 커야 되느냐? 자, 그럼 비교해봅시다. 굴절각이 여기 30도죠. 여기는 55도죠. 그쵸? 그러면 사인 55도가 사인 30도보다 크지요? 크다는 얘기는요, VC가 VB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C에서의 전파 속력은 B에서의 전파 속력 요놈보다 커야 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질 A에서 중심이 O인 원형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이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굴절하여 진행한답니다.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보면 세타1이 더 크답니다. 그랬을 때 A, B, C의 굴절률은 각각 NA, NB, NC랍니다. 자, 8번 문제인데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반절 나눠서서 여기가 A 영역, C 영역, 여기가 B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 O고 여기에 이렇게 그린 게 이게 지금 법선이에요. 여기에서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때가 세타1이래요. 세타1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답니다. 수평방향으로 간대요.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가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접선을 그리고 직각이고요. 요 놈이 똑바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졌대요. 그래서 법선과 이름과 요게 세타2래요. 자, 그러면 이게 굴절각이라고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죠. 그렇죠? 왜요? 이게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게 반지름으로 같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세타는 세타1보다 커요. 세타1하고 세타 비교하면 세타1이 더 커요. 즉 세타1이 세타보다 커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은요. 세타는 세타2보다 커요. 요 관계예요. 그러면 각도가 제일 큰 게 바로 빛에서 각도가 제일 큰 게 바로 소환매질이죠. 이게 소환매질이고 여기가 가장 밀환매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환매질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죠. A에서가 가장 빠르고 B 그 다음에 C란 얘기예요. 굴절률로 하면은 반대로 그어도 되죠. C, N, B, N, A 요 관계란 얘기고. 되셨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A가 B보다 큰 거. 니은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커야 되죠. 길어야 되죠. 속도가 빠르니까. 디귿 굴절률은요. C가 제일 크다? CBA 순서, CBA 순서 맞았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A, B가 매질 라지 A에서 원형 매질 라지 B로 전피에 입사한답니다. 뭐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바깥이 A 매질, 안쪽이 B 매질이래요. 여기에 지금 중심축이 여기가 5점이고 이렇게 돼 있고 단색광 A는 P의 수직으로 입사한 A는 자 여기에서 수직으로 입사해요. A가 수직으로 입사한 거는 당연히 쭉 가야 되죠. 왜? 수직이라는 얘기는 법선이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쭉 나가야 돼요. 이거 자체가 법선이에요.
단색광 A 자체가 법선이에요. 요 P점에서 여기가 P점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점 Q에서 일부는 굴절하고, 자, 이게 Q가 요거와 60도가 되게끔 들어갔대요. 60도가 되게끔 들어갔대요. 이게 60도란 얘기는 요거 60도죠. 자,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뭐냐면 단색광 B예요. B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60도가 되게끔. 자, 그러면 6P에서 점 B는 Q에서 일부는 굴절하고, 이렇게 들어간 B는 이쪽으로 간대요. 이렇게 꺾였대요. 이렇게까지 간대요. 여기가 Q점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해 갔다가 여기에서 일부는 반사하여 점 R에 도달하고, 반사하여 점 R. 자,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고 이렇게 도달을 해요. 여기가 R이에요. R에 도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그랬죠. Q점에서 일부는 굴절해서 그럼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자, 나갈 때 그러면 나가는 각도가 얼마가 될까? 이게 법선이니까 60도가 되겠죠. 왜요? A에서 B로 들어갈 때 60도였죠? 그러면 거꾸로 B에서 A로 나갈 때 60도란 얘기죠. 그렇죠? 60도예요, 60도. 되셨죠? 그러면 이게 30도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또 30도고요. 여기가 30도고. 그러면 나갈 때 여기가 법선을 그리면 요게 법선이니까 요거가 60도가 되게끔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여기가 60도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 R점에서도.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단색광 A의 속력은 라지 A에서가 라지 B에서의 루트 3배냐. 자, 한번 해봐야죠. 그럼. 자, N. A에서 B로 들어가요. 그러면 입사각 사인 60도, 굴절각 사인 30도. 사인 60 하면 얼마죠? 2분의 루트 3. 30 하면요? 2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루트 3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VA 나누기 VB 이렇게 되죠. 따라서 VA는 루트 3 VB 나와요. VB의 루트 3배. 네, 맞았습니다. 자, 니은 Q에서 B의 굴절각은 45도이다. Q에서 B의 굴절각 60도. 틀렸습니다. 45도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B는 R에서 전반사한다. 자, R에서 전반사합니까? 여기 30도로 들어갔죠? 이거랑 같은 거죠? 그쵸? 같은 거죠?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사하니까 1번은 반사, 1번은 굴절.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기와 매질 A의 경계면상의 점 P로 입사하여 매질 B와 공기의 경계면상의 점 Q에서 굴절한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또 그림이. 여기 P점이에요. P점인데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격자를 그려야겠네요. 격자를. 귀찮은데 격자를 그려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또 점선, 그 다음에 실선. 이렇게 그려야 맞습니다. 여기가 A 영역, 여기가 B 영역, 여기는 공기. 이렇게 그려야 맞지요. 그 다음에 자, 간격은 전부 정사각형 간격이에요. 그림에 L이라고 주어졌어요.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공기 중에서
P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가 P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법선이니까 이게 입사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입사각 세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게 그럼 굴절각이죠. 이거 세타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세타 A예요. 억각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 점으로 왔어요. 여기로. 여기가 Q점이에요. Q점이에요. 여기서 법선을 그리면 요거죠.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법선에서 더 멀어졌죠. 그러면 요게 법선이고, 요게 세타 A 입사각이면 요게 B 매질에서 굴절각 세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또 세타 B. 이렇게 돼요. 한 변의 길이는 L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사각형 간격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공기 중에서의 2분의 1배이냐? 자, 봅시다. N. 공기 중에서 A로 들어가요. 공기에서 A로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거는 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A예요. 입사각 세타, 굴절각 세타 A. 그렇죠? 자, 그럼 사인 값은 얼마 나오죠? 요거 분의 요거 나오죠. 그럼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R이죠. 한 칸, 두 칸의 대각선이니까. 한 칸, 두 칸의 대각선. 동일하죠? 그러면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R이에요. 그럼 R분의 뭐가 나와요? 2L이 나와요. 사인 세타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A는요. 마찬가지로 R분의 이번에는 L이 나오죠. 2L이 아니라. R분의 L이에요. 그럼 이거는 2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V, 공기, V, A. 요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V, A에서의 속력은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V, 공기에서의 속력.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 중에서의 2분의 1배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Q에서 단색광의 굴절각보다 크다? 자,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 자, 요거죠? 요거는 Q에서 굴절각, 요거를 찾으는 얘기죠. 이걸 세타 Q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세타와 세타 Q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N.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이거는 사인 요거죠? 그쵸? 굴절률로 하면은 N, A 나누기 N, 공기. 사인 값으로 하면은 사인 세타 A. 요거예요. 그 다음에 N. A에서 B로 갈 때요. N, B, N, A. 맞죠? 그 다음에 입사각은 사인 세타 A, 굴절각은 사인 세타 B예요. 그 다음에 N, B에서 공기로 갈 때요. 이거는 N, 공기, N, B. 그 다음에 하면은 각도로 하면 사인 세타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 Q예요. 공기 중에서 이거 Q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변변 곱해봅시다.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봅시다. 변변. 그럼 변변 곱하면은 요거 세 개를 곱하면은 요거 약분되고, 그쵸? 요거 약분되고, 공기 약분되고, 왼쪽은 1 나와요. 오른쪽 요거는요. 1은 요거 분모 분자 약분. 그럼 뭐만 남아요? 분모 분자 남죠? 사인 세타 Q분의 사인 세타만 남아요. 그게 1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두 개의 각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같습니다. 디귿. A, B로 광섬유를 만들면 A가 클래딩. 자, 클래딩은 소환 매질이고 코어가 밀환 매질이죠. 각도가 커지면 소환 매질이죠. 자, 그러면 세타 A와 세타 B 비교해보세요. 누가 커요? 각도가. 세타 B가 크죠? 세타 B가 각도가 커요. 그럼 B가 바로 클래딩이 돼야 되죠. 근데 코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 가는
공기에서 반원형 매질 A로 입사되어 중심 O를 공기와의 경계면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도록 통과한 단색광 A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15도 아래쪽으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1번에 반원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중심 O예요. 자, 여기가 선이고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중심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등지로 들어가면 단색광은 이렇게 직진해서 가죠. 이게 60도래요. 그랬을 때 법선은요. 경계면에 수직인선을 그리면 이게 법선이에요. 요게 법선이에요. 그쵸? 그런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15도 아래쪽으로 굴절했대요. 이렇게 갔대요. 요게 15도. 그럼 이게 60도면 요게 30도죠. 여기가 30도죠. 따라서 전체는 45도예요. 굴절각 45도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가 공기에서 직사각형 매질 B에 45도의 각으로 입사한 후 자, 이렇게 있는데 45도의 각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45도로 들어간 후 공기 중으로 60도의 각으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이게 꺾여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60도가 되게끔 나갔대요. 이렇게. 여기가 60도래요. 이렇게 꺾여 나갔대요. 되셨죠? 자, 이게 60도예요. 그러면 굴절각 요게 세타라고 하면은 요거 세타죠. 그럼 요 각은 뭐죠? 90도 빼기 세타예요. 자, 그럼 A와 B에서 단색광 A의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그 값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공기 중에서 지금 이게 A라고 했죠. N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를 봅시다. 아, 여기서 지금 A에서 공기로 나갈 때가 각도가 나왔죠? N, A에서 공기로 갈 때.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N, 공기, N, A. 각도로 하면 sin 60도, sin 45도. 굴절각. 그렇죠? 요거 속도로 하면은 V, A, V, 공기.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기 좋게 공기에서의 속력을 C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C라고 해볼게요. C.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나누기 루트 2분의 1. 요게 VA 나누기 C가 돼요. 공기에서의 속력. 요거 하면은 2분의 루트 2 나오죠? 즉, 무슨 얘기냐면 2분의 루트 2가 C분의 VA에서의 속력이에요. 따라서 VA는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2 C예요. A에서 속력은 이거 나와요. 자, 되었어요? 그럼 B에서의 속력, 여기를 찾아야 돼요. 여기 B. B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자, 그럼 N. B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여기입니다. 여기. 입사각은 sin 90도 빼기 세타예요. 이게 입사각이죠? 그 다음에 굴절각은 60도가 된다고 그랬죠? sin 60도예요. 이거 계산하면 N, 공기, N, B가 되고요. 속력으로 하면은 V, B, V, 공기. 공기에서의 속력은 C라고 했죠? C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sin 90도 빼기 세타. 요거는 sin 90도 빼기 세타는 뭐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랑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게 지금 C분의 VB예요.
그렇죠? C분의 VB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나오겠네요. B에서 공기중으로 나갈 때 이 관계였죠. 그럼 이쪽으로 나갈 때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B에서 공기중으로 나갈 때 N, B에서 공기중으로 나갈 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입사각이 세타, 사인 세타, 굴절각이 얼마예요? 사인 45도. 그렇죠? 요것도 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C분의 VB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즉 루트 2분의 1분의 사인 세타가 C분의 VB예요. 자, 그러면 C분의 VB, C분의 VB 오른쪽이 같으니까 요거랑 이퀄 관계 됐죠? 이퀄 관계가 되면은 코사인 세타 나누기 2분의 루트 3이 뭐란 얘기예요? 사인 세타 나누기 2분의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랑 자리 바꿈하면은 이거 이쪽으로 가요. 됐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 나누기 2분의 루트 3 요게 탄젠트 세타가 돼요. 탄젠트 세타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2분의 루트 2니까는 루트 3분의 2 이거는 루트 3분의 루트 2 요거 나오죠? 탄젠트 값.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탄젠트 세타. 요 세타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비율값이 루트 3분의 루트 2의 비율값이란 얘기예요. 즉 요게 루트 3이면 요게 루트 2란 얘기예요. 비율값이. 그럼 이 대각선 얼마예요? 이 대각선은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제곱하면 2, 제곱하면 3, 더하면 5,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이 값은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율값이.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루트 3 나와요. 그렇죠? 루트 5분의 루트 3 나누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요게 C분의 VB예요. 루트 3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따라서 C분의 VB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2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VB는 루트 5분의 2C가 되죠.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VB 나누기 VB 나누기 VA를 구하래요. VB는 이거 루트 5분의 2C, VA는 아까 이거 2분의 루트 2C 이거 하면은 C는 없어지고 루트 10분의 4 나와요. 10분의 4 하면은 10분의 4 루트 10 나오죠? 그러면 5분의 2 루트 10이란 얘기고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단색광 P를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45도로 입사시켰을 때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P가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B 매질이고 여기가 A 매질이고 여기가 B 매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입사를 해요. 여기서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45도로 들어갔대요. 45도로 입사를 했어요. P가. 그랬을 때 여기 쭉 진행해 가서 여기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반사 됐대요. 이렇게 전반사 돼서 나갔대요. 자, 그럼 이게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90도 빼기 세타예요. 됐죠? 그런데 지금 A의 굴절률은 요게 루트 1이에요. NA는 루트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값이 나오죠.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예요. N.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그러면은 NA 나누기 N 공기. 이거는 사인 공기가 얼마예요? 45도. 굴절각이 사인 세타였어요.
공기의 굴절률 1로 하면 되죠. 절대 굴절률. 자, 그럼 이거를 집어넣으면 1분의 이건 루트 2라고 했죠. 그럼 루트 2는 사인 세타분의 루트 2분의 1.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그럼 세타는 얼마 나오죠? 30도예요. 즉 이게 30도, 그럼 이거는 60도. 됐죠? 그럼 60도가 됐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은 60도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임계각 세타 C는 60도보다는 작아요. 60도에서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런데 C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A와 C를 이용해서 만든 거에서는 여기가 C고 A고 C잖아요. 근데 똑같이 45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45도로) 들어가서 꺾였어요. 꺾여서 갔는데 여기서 반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굴절돼서 나갔어요. 아직 전반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각도는 여기는 분명히 30도예요. 똑같죠? 공기에서 A로 들어간 거. 그럼 여기가 60도죠? 60도일 때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의 임계각 세타 C 프라임은 60도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해놨어요. 자, 이게 지금 A가 밀환 매질이고 B가 소환 매질이에요. 즉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해보면요, 요게 소환 매질이에요. C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밀환 매질이에요. 즉 NA하고 NC를 비교해도 요 관계가 되는데, 문제는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얘는 아직 안 일어났고, 그렇죠?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고 얘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A와 C의 성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이 각도가 많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굴절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많이 안 꺾인단 말이에요. 즉 A의 굴절률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C는 꺾이는 정도가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는 것처럼 된다고요. 만약에 C가 A랑 같은 물질이라면 얘는 직진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안 꺾이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C의 절대 굴절률 값은 A의 절대 굴절률 값과 거의 비슷한 값일수록 꺾이는 정도가 작아져서 전반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C하고 B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C가 A하고 가까운 값이 되니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쓰면 NA, NC, NB 요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속력은 누가 빨라요? B가 B에서가 C에서보다 커야 되죠. 요게 굴절률이 작은 거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와 C의 임계각은 60도보다 작다라고 했죠. A와 C의 임계각은 60도보다 커야 되죠. 60도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P를 공기에서 A로 입사각 30도로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 P를 공기에서 A에서 요거 30도로 입사시켜요. 30도로 입사시키면은 각도가 작아지죠.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지죠. 그러면은 굴절각도 더 작아져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임계각은 더 커지죠. 요거는.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45도로 입사하여 굴절각 30도로 굴절한 후 매질 B와 C 경계면에서 굴절각 60도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매질 A, 그 다음에 매질 B, 매질 C가 있는데 45도로 입사한답니다. 여기서. (45도로) 입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30도로 굴절했답니다. 여기 30도로 이렇게 굴절했대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법선 그리면 요 각도 30도예요. B와 C 사이에서 입사각이 30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굴절가 여기가 60도가 됐대요. 60도가 이렇게 됐대요. 나는 가에서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을 세타로 할 때 B와 C 경계면에서 P가 전반사하는 거. 자, 매질은 똑같아요. A와 B. A, B, C인데 A와 B 경계면에 세타로 입사했대요. 이렇게 세타로 입사를 시켰대요. 여기 세타. 그랬을 때 꺾여갖고 전반사가 일어난대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만 따져봅시다. 각도가 이게 크죠? 그러면 N, A 절대굴절을 따지면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B하고 C를 비교하면 이게 밀합매질이죠? 즉 N, B가 N, C보다 굴절률이 커요. A하고 B를 비교해보면요. 여기에 소합매질이고 이게 밀합매질이죠? 즉 N, B가 N, A보다 커요. A와 C를 비교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A와 C.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45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60도예요. 이게 더 많이 꺾이죠.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소합매질이라는 얘기죠. 소합매질이라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은 거고, 여기 똑같이 30도로 들어가고 똑같이 30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45도 꺾이고 이건 60도로 꺾였으니까 절대 굴절률은 요 놈이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N, A가 N, C보다 커요. 즉 같이 쓰면은 N, B, N, A, N, C란 얘기예요. 요 과정이란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에서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루트 2배이다. P의 속력, 단석광 P의 속력은 A가 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N, A에서 B로 갈 때 사인 45도, 그 다음에 사인 30도. 이게 바로 VA, VB. 파장으로 하면 람다 A, 람다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하면은 루트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거 하면은 루트 2 나오죠? 요거 나와요. 따라서 A는, VA는 루트 2, VB요. B의 루트 2배. 맞았습니다. 기억. P 파장은 A에서가 C에서의 루트 3분의 2배이냐, A에서가 C에서의 루트 3분의 2배이냐. 자, 그럼 요거 해봅시다. B에서 C로 갈 때 N, B에서 C로 갈 때 사인 30도, 사인 60도. 그쵸? 요거 하면요 람다 B, 람다 C예요.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변변 곱해보자고요. 변변 곱하면 30도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사인 45도 나누기 사인 60도 남고, 오른쪽은요 이거 없어지죠. 람다 A, 람다 C 이렇게 남아요.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1 나누기 60도 2분의 루트 3. 이게 람다 C, 람다 A. 이거 하면은 루트 6. 그렇죠? 그러면 이거 유리화를 시키면은 2분의 루트 2란 얘기니까 이거 없어져서 루트 3분의 루트 2. 즉 루트 3분의 2. 이게 바로 람다 C분의 람다 A.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2 람다 C. 네.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나에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6보다 크다. 사인 세타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전반사 일어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B에서 C로 가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N, B에서 C로 갈 때 사인 얼마로 들어가냐면 30도죠. 여기에 있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 요겁니다. 사인 30도, 사인 60도 하니까 이거는 루트 3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나오죠. 이거일 때 굴절각이 사인 90도가 될 때 입사각 그게 임계각 아니에요. 임계각 이렇게. 따라서 임계각 사인 세타 C 임계각분은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임계각이에요. 임계각 값이에요. 그쵸? 임계각의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대.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요 각도가 30도보다 큰 거죠. 30도보다 커요. 이게 30도보다 크면은 이 세타는 적어도 45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거보단 크단 말이에요. 45도보다. 그쵸? 그럼 세타는 적어도 세타 A인, 세타 A, 이거 45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 45도보다 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45도일 때 얼마가 나오냐 이거죠. 이 세타 값이. 그럼 사인 세타 값은 얼마냐? 요거의 사인 세타 값이 과연 얼마보다 커야 되느냐 이거죠. 자, 45도일 때 해봅시다. n 여기다 쓸게요. a에서 b로 갈 때는 루트 2 나와요. 왜요? 요거죠. 요거 2분의 루트 2, 2분의 1 하면 루트 2 나오죠. 루트 2. 그때가 바로 임계각을 찾으면은 사인 세타 이때 임계각을 찾을게요. 요거 임계각 요거 입사각 그 다음에 여기가 굴절각이 잠깐만요. A에서 B로 갈 때 C 여기서 C니까는 여기를 세타 C라고 하면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하면 여기 세타 C가 되고 그때 입사각을 세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사인 세타 A 그 다음에 굴절각은 사인 세타 C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45도 사인 세타 C가 지금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 A 값은 얼마 나오냐면 루트 3분의 2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90도가 될 수 있는 임계각 사인 세타 C의 값은 사인 세타 C 이게 지금 90도가 돼주는 각 이게 임계각이잖아요. 이게 사인 세타 C 여기 세타 C면은 요 값이 세타 C 이 값이 세타 C가 되게끔 해주는 입사각이 세타 A 그 값이 요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 값일 때 요 값일 때 90도가 돼서 가는 거니까 이미 요거는 90도보다 크죠 각도가. 그러니까 이 값보다 더 커야 되죠. 그쵸? 그럼 루트 3분의 2보다 커야 돼요. 이걸 유리화시키면 3분의 루트 6보다 커야 돼요. 사인 세타 값은. 되었어요? 요 값은, 그래서 요 값은 요거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굴절률이 루트 3인 매질 A의 점 P에 루트 3인 매질 A의 점 P에 입사각 60도로 단색광을 입사시켰더니 점 Q에서 전반사했답니다. 자, 이 밖은 공기고요. 여기는 매질 A인데 자, 이렇게 60도로 여기가 P점이에요. 입사했더니 꺾여가지고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굴절률이 A는 루트 3짜리래요. 자, 그럼 이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N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N, A, N 공기란 말이에요. 공기는 1로 하래요. NA는 얼마예요?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 60도 그 다음에 굴절각 사인 세타예요. 됐죠? 그러면 루트 3이 사인 세타분의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세타는 30도란 얘기고 요거 30도예요. 그럼 법선 그리면 여기가 30, 여기가 60이죠? 그럼 여기도 6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단색광을 A와 동일한 모양의 매질 B예요. 이번에는 매질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매질 B에다가 70도로 입사시켰더니 동일한 Q점에 도달했대요. 여기가 Q점이고, 자, 그러면 동일한 Q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Q점으로 오기 위해서, P점에서 Q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각도는 동일해야 되죠? 요거는 30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지금 70도래요. 요게 70도. 자, 이걸 또 파장으로 하면은 람다 공기, 그 다음에 람다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을 따지래요. A와 B에서 파장. 그럼 따지면은 이건 30도. 즉 이 값이 루트 3이에요. 즉 루트 3이 람다 A, 람다 공기예요. 따라서 람다 A는 루트 3분의 1 람다 공기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N 공기에서 B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N, B 공기는 1. 이거는 사인 70도, 사인 30도. 이거 람다 B 람다 공기 이거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사인 30이고요. 여기 세타 30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30, 사인 30 동일해요. 요게 70도 더 큰 값이죠. 60도보다 사인 70 더 크죠? 그쵸? 그럼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야 되죠? 요게 크니까는 요거 이렇게 되니까 역수관계가 되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야 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60도보다 작다. 자, 이게 임계각, 이 입사각이 60도일 때 전반사 일어났죠? 그럼 임계각은 60도보다 작은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한다. 나의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하냐? 자, 보세요. NA하고 NB를 비교하세요. NB하고 NA를 비교하면은 굴절률 누가 커요? 요거 70도. NA는 요거죠. 60도. 요게 더 커요. 그쵸? 더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반사 맞았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프리즘 A, B에 동일한 단색광 X, Y를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직으로 입사시킨답니다. A의 점 P에서 X는 전반사하고요. A와 B의 프리즘의 모양은 각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90도고 단색광 X가 들어가요. 여기 B점에서 그러면 전반사에서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삼각형 프리즘이 있대요. 정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대요. 수직으로 들어갔어요. 동일한 재질로 만들었대요. 동일한 재질로 만들었대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랍니다. 각각 반대 방향으로 수직으로 입사시키고 A의 점 P에서 X는 전반사, A와 B의 프리즘의 모양은 각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요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45도예요. 45도. 이렇게 법선 그리면 요게 또 법선과 이루는 각 45도. 45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럼 같은 재질이라고 했으니까 45도보다 크면은 전부 전반사 일어나야 되죠. 그쵸? 자, 이게 60도,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 법선 그리면 요게 60도 나오죠? 45도보다 크죠? 45도보다.
크니까 전반사 일어나야 돼요. 전반사 일어나면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또 60도죠. 여기가 60도예요. 그렇죠? 여기에 60도 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루는 각은요. 60도 나와야 되죠. 요 값이 60도가 나와야 돼요. 60도. 자, 그러면 프리즘에서 공기를 진행할 때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45도보다 작죠. 45도일 때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y는 점 Q에서 전반사한다? 점 Q 여기서 전반사 해야 되죠. 그쵸? 임계각이 45도보다 작은데 60도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니은 맞았고 디귿 A와 B에서 빠져나오는 X와 Y가 이루는 각은 60도.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B에서 매질 A로 입사한 단색광이 A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가 매질이 있는데 A, B, C 매질이 있는데 B에서 A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법선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C로 이렇게 꺾였대요.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N, B하고 N, A하고 B계 보이는 B가 미란 매질. 그쵸?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더 크죠? 그럼 C가 소환 매질이죠? N, B보다 NC가 소환 매질. 자, 광선 및 코어와 클래딩을 A, B, C 중 두 가지를 사용하여 만들 때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이 가장 작은 경우,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차이가 적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코어로서 제일 좋은 거는요. 굴절률이 제일 큰 거 찾아야 되죠. 그럼 B가 제일 좋죠. 코어가 B일 때. 클래딩은 B하고 C를 만들 때 C가 클래딩이면 되고 A도 클래딩이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임계각이 가장 작은 경우죠. 됐어요? 임계각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작은 입사각에서 벌써 전반사가 일어날수록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굴절률이 커야 되고. 그럼 얘는요. 요 세타하고 요게 세타인데 세타를 입사했더니 전부 반사가 일어났죠. 근데 여기는 세타를 입사했더니 반사 안 일어났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A가 클래딩으로 좋다는 얘기죠.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코어는 B, 클래딩은 A가 되면 좋죠. C보다는 A.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던 파동이 점 P에서 반사, 굴절되어 각각 점 Q와 점 S를 지나고 Q와 S를 지나고 파동이 Q와 S를 지나고 파동이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P에서 S까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답니다. 점 R은 1과 2 경계면에 있는 점이며 세타는 경계면과 QR 선분 QR이 이루는 각이랍니다. 경계면과 선분 QR이 이루는 각. 예. 자, 매질 1과 매질 2가 있는데 매질 1, 매질 2 이렇게 있어요. 단색광이 이렇게 와서 들어왔는데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이죠.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P점이에요. 이렇게 갔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점이고 R인데 수직이에요. 여기 수직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리면 이것도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죠. 이거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그럼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고. 됐죠? 그럼 요것도 90도 빼기 세타고.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반사 법칙에서 이게 또 90도 빼기 세타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세타 나오죠. 여기는 2세타. 됐죠? 그럼 입사각은 바로 세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요 입사각 세타, 세타 합해서 2세타. n 1에서 2로 들어갈 때 굴절률은 사인 입사각 세타예요. 세타. 굴절각 사인 90도 빼기 세타예요. 자, 이거를 이제 변을 해봅시다. 사인 세타 하면은 PR분의 여기가 뭐죠? Q. PR분의 PQ예요. PR분의 PQ 나와요. 선분의 길이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90도 빼기 세타. 요 값이죠, 요가. 사인 세타, 요거죠, 요거죠.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거는 비율로 따지면 요거를 따져야 되죠. 그쵸? 요거분의 요거죠. 그럼 PR분의 QR이 되죠. PR분의 QR이 되죠. 됐어요? QR은 근데 뭐예요? PS죠. 직사각형이니까. QR 이거는 PS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없어지고 PS분의 PQ가 되죠. 잠깐만요. 이게 PQ 됐죠? 이거는 V1, V2가 되고. 자, 그럼 P에서 반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P에서 반사각은 세타보다 큰 게 아니라 세타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반사된 파동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틀렸습니다. 크다고 했으니까. 디귿 파동의 속력은 2에서가 1에서 2. 자, 2에서 V 2는 PQ분의 PS V1 나오죠. V1에 요거 배에다 맞았습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단색광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한 후 A와 B 경계면 위 한 점 P에서 반사해서 B에서 A로 진행한답니다. B에서 반사해가지고 B에서 A로 진행한답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B 중심 O에서 이은선과 단색광의 진행 경로가 이루는 각이랍니다. 자, 18번이요. 이 있고요. 여기에 중심 O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법선이 그려져 있고요. 입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알파로. 알파랍니다. 단색광이 알파의 각도로 들어가서 꺾여갖고 이렇게 갔대요. 요게 베타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같은 지점으로 와야죠. 요게 이렇게 와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여서 나가요. 요 값이 감마래요. 자, 여기 베타면 여기 베타. 그럼 여기는 2베타가 되겠네요. 중심 오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를 증가시키면 감마도 증가한다. 알파를 증가시켜요. 그럼 이것도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와서 요 감마도 증가하죠.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코어는 B이다. 나에서 코어는 B이다. 각도를 보세요.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베타가 작지요? 그쵸? 베타가 작으니까 베타가 미란 매질. 따라서 나에서 미란 매질을 코어로 써야 되니까 B가 코어입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코어와 클래딩이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베타보다 작다. 자, 베타보다 작으면요, 요거 작으면 요거 작아지죠? 전반사 안 일어나죠? 커야 됩니다. 디귿 틀려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가는 정삼각형 모양의 매질 A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외질 B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입니다. 19번입니다.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인데 정삼각형 모양이래요. (6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A의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 B니까 여기 수직으로 입사했대요. 그럼 법선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직진해 나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는 반사됐대요. 반사됐다는 얘기는 여기 또 다시 수직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꺾였대요. 이렇게 꺾였대요. 그럼 이게 입사각이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여기 60도죠? 그럼 이거는 60도보다 더 크죠? 그럼 여기가 소환매질, A가 요게 밀환매질이 돼야 돼요. A가 밀, 매질 B는 소환매질. 그러면 코어는 A. 자, 그럼 보기 보세요. 기억, P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단색광은 소환매질에서 크죠? 그러니까 B가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B가 A보다 작아야 되죠? 소환매질이니까 틀렸고요. 나에서 세타는 60도보다 작다? 세타가 60도보다 커야 되죠? 작으면은 반사 안 일어나죠? 전반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지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을 라디오의 안테나가 수신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기장이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전기장은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알파는 알파예요? A예요? 알파가 죠? A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A인가? 아, 예, A입니다. A는 전기장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전자기파가 진행한 거리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전기장의 진폭이 최대일 때 자기장의 진폭도 최대가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전자기파의 자기장의 세기는 X1에서가 X2에서보다 크다? X1이 최대죠? 그럼 거기에서 자기장도 최대가 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송신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A도 증가한다. 진동수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지죠. 틀렸습니다. 디귿. 라디오가 수신하는 전자기파는 광학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보다 파장이 짧다. 자, 그럼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어떻게 해요? 길지요? 라디오파. 자,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그림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A, B, C는 각각 마이크로파, 자외선, X선 중 하나입니다. 21번. 자, 그럼 보세요. 가운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왼쪽 B니까 B는 뭐예요? 자외선. 오른쪽이 적외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 A는 뭐예요? A는 X선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마이크로파가 되겠네요. C는 마이크로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진공 속에서의 속력은 B가 A에서보다 크다? 동일하죠. 니은. 나는 A를 이용한다? 위성 안테나. 뭘 이용해요? 마이크로파. 틀렸죠? 디귿. C는 마이크로파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2번이요. 다음은 전자기파 A에 대한 설명인데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고 무엇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랍니다.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쪽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보다는 파장이 길어요? X선이나 감마선, 그거보다는 파장이 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살균작용,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자기파 A는 바로 자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A는 자외선이에요. 자, 그러면 A는 자외선이고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X선이 돼야 되죠. 따라서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X선이 되겠네요. X선이나 감마선 뭐 그런 거 들어가겠네요. X선 또는 감마선 이런 거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마이크로파가 들어갈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뭐예요? X선이나 감마선이죠. 틀렸습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위조지폐 간별이 들어갈 수 있다. 동그라미 니은은 바로 뭐죠? 자외선이죠? 자외선 위조지폐 간별. 네, 맞습니다. 디귿. A는 야간 투시경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보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 A가 뭐예요? 자외선. 자외선이 야간 투시경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바로 적외선이죠.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크죠. 진동수가 크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다음은 파동 ABC를 이용한 영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ABC는 적외선, 초음파, X선 중 하나입니다. 자, 23번이요. 태아 검진 장치, 이거 초음파죠. A는 초음파. 그 다음에 B 봅시다. 이건 뭐예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그쵸? 그 다음에 C 수화물 검색 때 X선. 이렇게 나오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는 전자기파, A가 초음파죠? 전자기파 아닙니다. 음파입니다. 니은 B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적외선 안 되죠? D가 파장은 B가 C보다 길다. 적외선이 X선보다 긴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그림가와 같이 스피커 A, B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한 후 A, 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A와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500Hz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3m입니다. 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A, 스피커 B 이렇게 있어요. 요거 전체 거리가 3m예요. 그 다음에 소음 측정기가 가운데 있대요. 이게 소음 측정기.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1.5m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동수는 500Hz래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의 중심 O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O예요. O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 X에 따라 소음 측정기가 측정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소리의 세기를 보시니까 최대일 때랑 0일 때랑 있죠. 0일 때는 바로 소멸간섭이죠. 즉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쇄간섭과 보강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죠. 즉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은 보강간섭이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이거는 상쇄간섭이죠. 반파장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파장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소리의 속력은 350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x1, x2. 자, 그러면 요게 상쇄간섭이라는 건 반파장마다 일어나죠.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파장이 얼마죠? 소리 여기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나왔냐면 소리 속력은 350이래요. V는 350이라고 주어졌고요. 진동수는 50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파장은요? 500분의 350 하니까 얼마 나오죠? 0.7m, 즉 70cm 나옵니다. 한 파장이 70cm예요. 그런데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은 반파장마다 일어나죠. 되었어요? 반파장마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x1과 x2는 반파장 거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파장이란 말이에요. 2분의 람다란 말이에요. 2분의 람다가 지금 한 파장이 지금 70이라니까 반파장 2분의 람다는 35cm가 돼야 되죠. 그럼 기억은 70cm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간격이 35cm예요. 자, 그 다음에 x 이퀄 105cm인 지점은 A, B에서 발생한 소리, A, B에서 발생한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는 곳이다. 105cm래요. X에서부터 105cm 되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70cm가 한 파장이에요. 그럼 여기다 35cm 더한 게 105죠? 그쵸? 70cm는 한 파장이잖아요. 한 파장, 거리가 한 파장 관계가, 한 파장, 이 파장이 지금 한 파장이에요. 그럼 105cm면 거기에서 반 파장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은 위상으로 만나죠.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죠. 그럼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되니까 이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됐죠? 양쪽에서 동일한 파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강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같아서. 보강. 그 다음에 70cm 가면은 당연히 한 파장이니까 보강. 같은 위상이요. 같은 위상. 그 다음에 35cm 가요. 같은 위상이죠. 그러니까 보강이 일어나야 되죠. 니은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A와 B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9개이다. 자, 그럼 오른쪽 봅시다. 이쪽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35cm에서 일어나죠. 되었어요? 한 파장이 70cm니까 보강과 간섭은 35cm 간격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파장 간격으로 일어나니까 x가 35cm일 때 35cm 반파장 간격이니까 일어나고 70일 때 일어나고 105일 때 일어나고 140일 때 일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x가 마이너스 35일 때 여기를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40일 때 일어나고 중심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x 이퀄 0에서 그러면 4개, 8개, 9개 9개?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이요. 그림 가하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주기가 같은 두 파동 A, B의 일부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보다 2초 후의 모습이래요. 자, 이게 처음에 만나서 상쇄된 곳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2초 동안. 이쪽 때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전부 2초 간격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위치가 마이너스 2m 간격이에요. 6.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A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고요. B는 여기가 4, 6, 8. 파장은 동일해요. 자, 근데 2초 후에 나번처럼 됐대요.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2초 후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까지 0이고요. 2까지 0이고요. 그 다음에 4까지 0이래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대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건 한 파장이 이동해 간 거죠. 왼쪽으로. 그래야지만 다시 이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서. 4에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한 파장이 아니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위쪽이에요. 됐죠? 요 놈이 여기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데를 고르래요. A의 진동수는 0.5냐. 자, 보세요. 2초 만에 여기가 지금 0이란 얘기는 왼쪽에서 온 파와 오른쪽에서 온 파가 합쳐진 거죠. 그럼 왼쪽에서 온 파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온 거고 오른쪽에서 온 거는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2초가 됐을 때 이 모양이 또 0이 됐다는 얘기는 요 모양이 여기로 온 거고 요 모양이 아래로 온 거고요. 되셨죠? 됐습니까? 즉 2초 만에 반파장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2분의 람다가 움직이는데 2초가 걸렸어요. 그럼 한 파장 가는데 몇 초 걸려요? x는 4초 걸려요. 이게 지금 주기예요. 주기고 진동수라 하면은 0.25가 되죠. 4분의 1이니까. 진동수는 그런데 0.5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B의 진행 속력은 1cm/s냐 V 속력 V는 T분의 람다예요. T가 4, 람다는 4 하니까 뭐예요? 1cm/s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2초 후 x = 0에서의 변이는 2cm냐 여기에서의 변이요. 2초 후에 2초 후면 다시 또 위쪽으로 지나간 거가 이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온 게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반대로 중첩되니까 동일한 형 상태만 위상만 나타나죠.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는 2cm가 아니라 0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다음은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2m 떨어져 있는 두 스피커 A, 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400Hz로 동일한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답니다. 진동수가 400Hz짜리 위상입니다. 그런데 2m 떨어져 있대요. 소음 측정기를 X축을 따라서 플러스 X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켜서 소음 측정기가 A와 B 중간 지점인 O를 지난 이후 소리의 세기가 최소가 되는 이후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델타 X래요. 최소가 됐다는 얘기는 반파장의 홀수배, 즉 2분의 람다일 때죠. 자, 그러면 나번이 26번 나번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최소가 될 때가 0.425니까 이게 바로 이 반파장이라는 얘기예요. 0.425. 그럼 파장은 얼마예요? 2배 하니까 0.8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V는요? V는 0.85 곱하기 진동수 400이라고 했어요. 400. 하면은 85 곱하기 4는 4, 5, 24, 8에 32, 340 나옵니다. 340 m/s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가에서 AB의 진동수를 무엇으로 바꿔 나를 반복한 결과가 다번 표 다에 있는 0.34예요. 그럼 반파장이 0.34라는 얘기죠. 반파장이 0.34라는 얘기예요. 그럼 람다는 얼마 나와요? 람다는 0.68 나와요. 그렇죠? 근데 소리 속도는 340이니까 340 0.68 곱하기 F 됐죠? 그럼 F는 0.68분의 340 00 하면은 500 나오네요. 500Hz 500Hz 나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500Hz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0.34보다 작다. 동그라미 니은이 뭐냐면 가에서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를 2.5m로 멀리하고 소리의 세기가 최소인 곳을 찾았을 때의 값이 동그라미 니은이에요. 그런데 스피커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자체가 바뀌진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0.3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0.33 거리와 관계없이 0.425가 나와야 됩니다. 진동수가 40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5로부터 0.85m 떨어진 지점에서는 소리의 세기가 최소가 된다. 0.85 나에서 0.85 하면 한파장이죠. 반파장이 짝수배죠. 그럼 최대가 돼야 되겠네요. 보강간섭이 돼야 되는데요. 틀렸습니다.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니까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요. 그림 가는 X축상에서 거리가 2D만큼 떨어진 파원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시간 t =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같고
진폭과 속력은 각각 1cm, 5cm/s입니다. 자, 그러면 27번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시간이 변이가 같은 거 보세요. 1초와 3초일 때 같죠? 즉 주기가 2예요. 주기가 2초예요. 그렇죠? 됐죠? 그런데 속도가 5cm래요. 5cm/s래요. 그럼 V는 T분의 람다에서 V가 5cm/s는 T가 2분의 람다. 따라서 람다는 뭐 나와요? 10cm. 자, 10cm라고 하면은 가번 그림에서 점선에서부터 점선까지의 거리 D가 바로 10cm란 얘기죠. 그러면은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선분 S1, S2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4개이다. 자, S1과 S2를 잘 보세요. S1 그 다음에 S2가 있는데 여기 S2가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가 D예요. 가운데가 D예요. 그렇죠? 여기에 실선과 실선이 만나고요. 여기는 점선과 점선이죠. 여기가 점선이니까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운데 실선 오고요. 이쪽에서 온 실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점선과 실선 요 사이, 여기는 보강분광이니까 상쇄가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상쇄 간섭이라는 지점 4개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t = 2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0이다. t = 2초일 때. 2초일 때 중첩된 변이 보세요. 마이너스 2죠? 틀렸죠? 0이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8번이요. 그림은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F0로 같은 두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두 물결파의 진폭과 속력은 같고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랍니다. 점 PQR은 점선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원 위에 위치한 점들이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진동수가 F0로 같은 두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했대요. F0. 그러면 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Q를 보세요. Q는, 자, 28번 보시면, S1에서 Q까지의 거리와 S2에서 Q까지의 거리는 같지요? 그럼 보강 간섭이죠. 2분의 람다의 경로차가 0이니까 보강 간섭이에요. 그 Q에서 보강 간섭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S1, S2로부터의 경로차는 물결파의 파장과 같다. P에서 S1, S2로부터의 경로차는 파장과 같다. 자, 그러면 S1과 S2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람다죠. 점선에서부터 점선까지니까 람다예요. 파장. 그렇죠? 그러면은 S1P하고 S2P하고 빼주면 마찬가지로 한 파장이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S1,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동수를 2F0로 하면 파장은 반절로 줄어들어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줄어들죠. 그쵸? 그러면 Q와 R을 잇는 원호 위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2개냐? 자, Q는, 자, 이 F0일 때 Q는요, 경로차 0이에요. S1과 S2로부터의 거리는 같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진동수가 2배가 되면 S1과 S2 사이에 2배로 진동했다는 얘기니까 파장은 2람다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S1과 S2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점선일 때 퍼져나간 점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선 퍼져나간 거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에 실선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파장이잖아요. 언제예요? F0일 때. 이 F0가 되면은 2번 진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점선, 여기가 실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점선이니까. 그러면 S1과 S2까지의 거리는
파장의 2배란 얘기예요. 2람다는 얘기예요. S1과 S2는 그러면 2람다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2람다예요. 경로차가 2람다는 반파장의 몇 배죠? 반파장의 2n에서 n이 2면 되죠. 그러면 4이 되죠. 2분의 람다 곱하기 4이 되죠. 4가 되죠. 그쵸? 그럼 2람다가 될 때까지 0에서부터 2람다가 될 때까지 반파장, 보강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 상세는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상세. n에다가 숫자 넣어보자고요. 1 넣으면은 람다 나오고 2 넣으면 2람다 나와요. 자, 보강간섭 일어나죠? 이게 R점이에요. R점. 요게 R. 요거 가능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상쇄간섭은요. 즉 무슨 얘기냐면 Q점에서 보강이고요. R점에서 보강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로차가 같으니까 경로차가 2람다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상쇄간섭을 찾아야죠.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2분의 람다 하고 2분의 3람다.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두 개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